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산 확률 변수에서 베르누이 바이노미얼 포화슨 말고 기하 분포, 음이양, 초기와 음초기와 분포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산 확률 변수에서 핵심은 저희가 다 배웠습니다. 베르누이, 특히 바이노미얼과 포화슨이요. 바이노미얼은 나중에 5장에서 연속 확률 변수로 갈 때 노멀, 정규 분포인 노멀 랜덤 베리어블로 간다라고 저희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산 확률 변수 말고도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개념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기하 분포와 음이양 분포, 특히 기하 분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음이양 분포와 초기와 음초기하 분포도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로스 텍스트북에 의하면 other discrete random variables라고 하면서 4.8에서 4.10이 있는데요. 보통 대학에서 이제 확률론 관련된 강좌를 듣다 보면 대부분 바이노미얼과 포화슨 discrete random variable에 초점을 많이 두시고, 교수님들이 대부분 other discrete random variable은 간단히 소개 정도 해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other discrete random variable 중에서 기하 분포하고 음이양 분포는 그래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초기하와 음초기하는 간단히 강의 자료 소개를 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에 보시면 other discrete random variables라고 하면서 4.8.1에는 geometric, 즉 기하, geometric random variable이라고 하면서 약어 abbreviation은 GO라고 저희가 쉽게 쓰곤 합니다. 그래서 geometric random variable은 확률 P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P라고 하는 파라미터만 필요로 하게 됩니다. 반면에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글로는 이양이 아닌 즉 네거티브가 붙죠. 음이양 분포가 이제 되는데요. 이런 음이양 분포는 네그라고 보통 어브리비에이션 축약어로 저희가 표현을 하고, R이라는 파라미터와 P라고 하는 확률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하이퍼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한글로는 그죠? 하이퍼기 때문에 기하가 아닌 기하 분포, 초기하 분포 이런 개념이 있는데 많이 쓰이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은요, 저희가 앞서 유명한 이상 확률 분포에서 배웠던 컨셉을 아신다면 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독립 트라이얼이 있는데 성공할 확률이 P예요. 그럼 당연히 실패할 확률은 1-P죠. 그리고 앞서 계속 저희가 이산 확률 변수 컨셉에서 살펴볼 때 각각의 시행, 즉 트라이얼은 각각 인디펜던트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하 분포는 무엇인가 하면 한 번의 성공이 발생할 때까지 시도한 시도 횟수를 랜덤 베리어블로 잡는 것입니다. 베르누이는 딱 한 번만 실행을 했고 그 실행의 결과가 실패일지 성공일지 그건 정말 랜덤이에요. 그죠? 그리고 바이노미얼 같은 경우는 n번 정도 실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성공이 몇 번 했는지에 관심이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었죠.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포화슨 같은 경우는 바이노미얼에서 시행에서 n을 굉장히 크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에폭에서 발생할 확률 P가 굉장히 작아서 n 곱하기 P라고 하는 요 람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느 정도 머더레이트한 어떤 그 평균적인 어떤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적당한 값을 갖게 되는 경우, 특수한 경우라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기하 분포는 무엇인가 하면 성공이 딱 한 번 할 때까지 시도한 횟수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기하 분포를 보면 항상 교육적으로 어떻게 연관을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지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해요. 사실 학생분들 저랑 3월, 4월, 5월 확률론을 배웠지만 궁극적으로 확률론을 배우는 이유는 계산적으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각각의 이런 시어렘과 컨셉이 있는데 각자 본인의 본전공과 혹은 복수라던가 부전공에서 글로벌 융합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뭐냐면 확률론을 배우기 전에 배웠던 교과목들과 확률론 이후에 배우는 좀 더 응용 파트에서의 교과목들,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아니면 빅데이터 처리, 뭐 기타 등등의 교과목에서 배우는 큼직한 대표적인 예제들을 효율적으로 풀 때 단순히 가정을 하고 푸는 게 아니고 확률론을 고려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좀 더 현실성이고 다양한 케이스를 고려할 수 있는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사실 확률론을 배운 다음에 수업을 듣고 끝내시면 안 되고요. 어떤 그 방학 동안에 어떤 교수님 연락을 컨택을 하셔가지고 간단히 본인 본 전공이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팬시한 주제들 있잖아요. 뭐 소셜 네트워크라던가 아니면 코로나 데이터를 분석해 본다던가 아니면 뭐 유명 인사들의 그 연설문을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댓글이 나올 확률, 뭐 부정적인 댓글이 나올 확률, 기타 등등 다양하게 본인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그 스크립트까지 작성해보는 이런 논문을 써보는 이런 과정을 해봐야 진정으로 본인이 교과목에서 배웠던 과목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교과서에서 나온 기초적인 예제가 아닌, 즉 너무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확률론에서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좀 고차원적인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확률론 자체가 메인 CRM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확률론이 강좌가 그 시간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지도라던가 연구나 논문 지도를 못 해보고 있어요. 즉 각각의 확률론 CRM을 각각의 자기 전공이나 연구에 어떻게 접목시킬지. 근데 그 부분에 혹시 관심이 있는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은 이미 몇 분은 저에게 의견을 비춰주신 분들도 있지만 또 약간의 진행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학기 중에 굉장히 부담스러우시면 학기 딱 마무리하시고 방학 때 무조건 놀지 마시고요. 저랑 연구 혹은 확률론에서 배웠던 개념을 바탕으로 논문 써보겠다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지도 교수로 충분히 지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생 우수 논문 학기제가 있죠. 그래서 학점도 인정받고 행정적인 지원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특정 교수님한테 논문이나 연구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랑 준비하셔가지고 활용하신다면 교과목 이외에 졸업하기 전에 학교 자체의 많은 시스템들과 아주 훌륭한 기회를 활용하는 극대화된 기회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사실 제가 그 짬짬이 틈내서 이런 얘기를 해줄 때 이거를 흘려듣지 마시고 정말로 활용해 봐야겠다. 요런 모티베이션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 기하분포를 저는 접할 때마다 교육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아까 생각이 난다고 얘기를 했죠. 사실 학생분들의 전공도 다르고 공부 방법론도 다르고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그런 유형의 문제를 몇 번 실패를 하고 몇 번 만에 내가 이 문제를 맞췄는지 요거를 만약에 어떤 교육적인 앱에 접목시켜서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을 활용한다면 어떤 유형의 문제를 내가 뭐 2번 만에 맞췄다 아니면은 뭐 3번 만에 맞췄다 연습을 했더니 1번 만에 맞췄다 이런 식으로 향상이 되는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향후 이런 앱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각각의 그 사용자의 패턴을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로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확률 변수는 number of trials until a success occurs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만에 성공할지 2번만에 성공할지 모르는 거죠. 0번은 없죠. 어느 정도 적어도 한 번은 실행을 해야 성공을 할 테니까 여기에서 n은 기존의 디스크릿 랜덤 베리어블들과 다르게 1부터 시작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공할 때까지 그러니까 한 번 딱 성공하면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성공을 했고 그쵸? 지수승은 1이고요. 성공하기 전까지 n-1번은 실패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에서의 이 랜덤 베리어블 밸류가 발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P에만 의존을 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릭이라고 하는 용어가 왜 붙었냐 하면 저희 중고등학교 때 등비수열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등비수열이 뭐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비율이 곱해져 가지고 어떤 규칙성이 있는 수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등비 수열을 영어로 하게 되면 geometric sequence예요. 그래서 이런 geometric이 등비이기 때문에 이런 geometric random variable도 같은 컨셉으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등비라고 하는 것이 일반 1-P라고 하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Geometric Random Variable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GOP라고 하는 건 P에만 의존을 하고 그리고 PMF는 1-P, n-1승의 P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 역시 PMF라고 하면 시그마를 취했을 때 당연히 1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증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형태를 가만히 보니까 결국에 어떤 요 형태는 무한 등비급수 형태가 되게 됩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때 무한 등비급수 배웠죠. 그래서 이런 n이라고 하는 변수에 의존을 하는 파트만 이렇게 몰아서 요 노란색 박스를 고려를 하고 p라고 하는 부분은 n에는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빼게 되면 결국에는 요 노란색 부분이 무한이죠, 무한. 그죠? 이게 무한. 1부터 무한대까지 고려하니까 무한이면서 1-P 라고 하는 규칙을 가지고 계속 증가를 하는 이런 등비, 그죠? 급수가 되게 되고, 요거는 쉽게 말하면 등비 수열의 합이라던가 무한급수, 요런 컨셉이랑 같은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요 노란색 부분은 요 무한, 등비 급수의 표현인 이 시그마를 없애기 위해서는 요거를 아주 쉽게 1-R 분의 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A는 초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그게 이제 초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R은 1-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해보면 요 부분이 요렇게 정리가 돼서 결국에 PMF의 합은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한 등비급수 개념 당연히 아시겠지만 혹시나 테일러 급수를 이렇게 약간 처음 접해 보시거나 익숙하지 않다고 저한테 질문 오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알고 계신 내용도 혹시나 몰라서 간단히 이렇게 무한 등비급수의 정의와 합을 다음 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R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A는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요 P가 요 부분에 나오게 돼서 PMF의 합은 1이죠. 그래서 GOP라고 하는 것도 역시 Discrete Random Variable이 된다. 그 조건을 저희가 증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역시 랜덤 베리어블은 expectation과 베리어블을 계속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4장뿐만 아니라 5장으로 넘어갈 때도 continuous 연속 확률 변수일 때도 expectation과 variance를 계속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PMF라는 용어 대신에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는 PDF 역시 1인지를 계속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게 확률의 일반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바구니가 있다라고 했을 때 N개의 흰색 공과 M개의 블랙 공이 있었어요. 근데 랜덤하게 이제 선택을 해요. 한순간에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선택될 때마다 그 색깔을 확인을 했는데 검정색이면 멈추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공이 선택될 확률은 그죠? 동일하고요. 그리고 다음 공이 선택되기 전에 복원도 가능하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정확하게 n번을 뽑아야 되는 그런 확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쉽지만 저희가 geometric random variable이다 라는 걸 컨셉을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PMF를 이용해야겠다. 요거를 쉽게 캐치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배우고 있는 챕터가 지오메트리 랜덤 베리어블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컨셉 자체가 계속 공을 뽑는 시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그쵸, 성공할 때. 여기에서의 성공은 검정색 공이 뽑힐 때까지만 수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discrete random variable 중에서 geometric random variable 컨셉을 이용해야겠다. 그래서 PMF를 이렇게 쓰시고, 요 확률 P라고 하는 것을 전체 공에서 흰색이 뽑힐 확률, 그죠? 그 다음에 전체에서 검정색이 뽑힐 확률,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적어도 K번이 수행될, 그쵸? K번 공을 뽑을 적어도잖아요. 확률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K개를 뽑을 수도 있고 K 플러스 1을 뽑을 수도 있죠. 그래서 PMF는 이퀄이 아니고 랜덤 베리어블 X가 K와 같거나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요거는 시그마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악 K부터 무한대까지 고려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요것을 문제를 풀어보시면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1-R 분의 초항 A라고 하는 컨셉을 이용해서 문제를 이렇게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 P라고 하는 거를 앞서 설명드린 1-P죠. n 플러스 n분의 n으로 바꾸시면 문제를 최종적으로 구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Geometry Random Variable에서 expectation은 P분의 1이었는데요. 요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둘 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Geometry Random Variable에서 Random Variable X의 expectation은 일단 P분의 1입니다.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그 expectation은 저희가 value 곱하기 그 value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1-p를 q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로 대체를 한다면 q의 i-1에, 그죠? 이거는 실패. 한 번에 성공할 때까지 시그마를 이 밸류방 이 밸류 그러니까 이 밸류를 고려할 때마다 이 밸류의 그 발생할 확률을 곱해가지고 시그마를 취한 게 expectation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요 I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분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분배를 해보게 되면 세 번째 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요 녹색 부분 있잖아요. 요 녹색 부분에서 i-1을 j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 감소된 걸 j로 했기 때문에, 그쵸, i는 1일 때 j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같은 경우가 되는 것이겠죠. 즉 i에 1을 넣으면 요 경우가 0이듯이 j에 0을 넣으면 0이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 녹색 부분을 j로 바꾸게 되면 요 텀은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될 수가 있고, 요 부분은 정의 자체가 어차피 i를 1부터 해가지고 쭉 더하게 되면 결국에 그거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1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PMF 모든 케이스를 더한 경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우에서 저희가 다시 i를 J죠, J. J를 0부터 고려했는데 만약에 1부터 고려하겠다라고 하면 요 부분을 하나 감소시키면 되겠죠? 요거랑 동일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감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Q에서 하나를 빼서 앞으로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노란색 부분이 결국에 어떤 값에다가 확률을 곱한 거기 때문에 역시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expectation을 구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expectation이 나왔네요, 교수님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 요거는 만약에 요 텀과 요 텀을 동일하게 놓고 한쪽으로 몰아서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에 정리를 해보고 expectation은
Q expectatio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expectation은 expectation끼리 바꾸게 되고 결과 expectation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Q의 expectation은 1이 되잖아요. 그래서 expectation은 Q 마이너스 1 분의 1이 되고 결국에 그거는 P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요런 과정은 수학이죠, 수학. 그래서 저희가 수학적인 거에 초점을 어떤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중고등학교 때처럼 단순히 계산하는 수학은 대학교 때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계산은 빨리 하는 거 정확하게 하는 거 요거는 어떤 큰 과정 중에 일부분일 뿐이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어떤 수학이나 확률론이나 어떤 컨셉을 수업 시간에 배울 때 요게 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이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이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면 확률론 같은 경우는 몇 챕터에 어떤 컨셉을 활용하면 되는지 그 연결을 해보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과정을 만약에 향상을 시키고 싶다.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나중에 진도의 차질이 없는 선에서 그 문제 해결 방법, 즉 사고하는 보편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인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본 전공뿐만 아니라 뭐 프로그래밍 문제를 푸시든 특히 수학 문제를 푸실 때 문제 덩어리를 분해를 하고 잘게 어떤 근데 무작위로 분해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능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혹은 규모의 분해를 한다던가 기타 등등 어떤 그 기준점을 가지고 문제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패턴 각 덩어리에서 패턴이 있는지 즉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존에 내가 해결했던 그 해결책과 유사하면 그거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패턴 인식. 그 다음 문제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어떻게 보면 저희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 있잖아요. 추상 클래스. 그런 것처럼 어떤 그 프로그래밍에서는 API만 알아도 되는 즉 상세한 과정은 필요 없이 그 문제의 본질, 핵심만 추출하는 이런 추상화 일반화 과정이 필요하고 1, 2, 3단계가 되면 순차적으로 나열해보는 이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오메트릭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그 주어진 이론 문제에서 각각의 이론 문제에서 구분이 되는 분해 그죠? 기능의 분해를 접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내가 배웠던 내용 혹은 지금 이 문제에서 분해한 그 기존 조각에서 내가 그대로 활용해 볼 수 있는 패턴들이 있는지 요거를 인지하시고 핵심 요소만 추출하시고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요런 컴퓨팅 사고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expectation이 결국에 P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과정을 풀 때도 역시 요 수식 자체를 내가 뭐 i라고 하는 변수랑 관련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이렇게 분해를 해보시고 요 분해를 했을 때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효율적으로 풀 수 없다면 굳이 그 기준으로 분해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expectation에 초점을 맞추면서 expectation에 관련된 덩어리들을 기준으로 분해를 하시면서 때로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계산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으로 묶었을 때 좋은 분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통해서 어떤 패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 추상화 해가지고 핵심적인 요소만 추출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알고리즘화해서 문제를 쭉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법 1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방법 2를 소개해 드리면서 지오메트릭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때까지 지오메트릭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 문제와 익스펙테이션을 풀 수 있는 교과서의 방법론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한 지오메트릭에서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는 방법과 기타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